퇴근길입니다, 팀장님. 네. 즐거운 퇴근길. 아직 해가 안 졌어요. 맞아요. 아직 화내요. 화내요. 어느새 8월이에요. 21년 9월 인테이크를 한 달이 남았네요. 올해는 이제 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선택을 하잖아요. 작년 9월, 올해 1월과는 다른 분위기. 대부분 학부생들은 이제 오프라인, 파운데이션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대학교들은 와야 되지만 아까 우리 학생 그 미팅을 했는데요. 네. 영국에서 한 2, 3년 공부한 친구예요. 그 친구의 얘기 말로는 아는 학생 중에 99%가 이번에는 9월에 영국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이랑 다른 불안감이 좀 덜하죠. 그래서 오늘 퇴근길 네. 제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로 부모님들이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영국 유학 혹은 파운데이션 실패하는 학생은 있나요? 우리의 일이 학생들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 실패보다는 성공을 더 자주 이야기하긴 해요. 그러면은 팀장님이 유학원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맞아요. 실패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있을까요? 물론 저도 학생분들이 모두 100% 원하는 대학교 진학을 원하지만 상담할 때부터 추후 전까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를 선택했을 때 학생과의 교감이 없었을 때 실패율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이 내성적일 때 조금 더 실패율이 생기더라고요. 이유는 학생이 내가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 맞아요. 혼자 끙끙 앓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습관이 없는 학생들은 성공률이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어때요? 네.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공부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서포트가 가능하죠.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피드백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데 영국 유학을 가게 됐을 경우에는 옆에 부모님이 계시진 않으니까 맞아. 스스로 도움을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내성적인 학생들은 좀 쉽지는 않죠. 혼자서 끙끙 앓다가는 네. 9월 인테이크 학생인데 5월 달에 그러면 너무 늦어요. 적어도 크리스마스 아니면 부활절 전에라도 유학원은 아니라 부모님한테라도 네, 도움을 맞아요. 요청해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실패율이 올라간다.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너무 관심이 없어도 실패율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부모님께서 시험을 언제쯤 보는구나. 9개월 중에 혹은 어떻게 하면은 진학을 할 수 있구나. 맞아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을 들어갔고 1학년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60% 혹은 65%를 받아야 되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영국 갔을 때 공부 열심히 해. 너 지금 몇 점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65%가 진학 요건인데 그 진학 요건을 잘 준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것도 안 좋아. 맞죠. 하지만 너무 모르시면 힘들어. 맞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 학생이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는 1학년 진학 요건을 알아보자. 1학년 진학 요건에는 두 가지의 그 성적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아카데믹 성적, 두 번째는 영어 성적. 이 두 가지가 각각이다 정도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학생이 파운데이션 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내가 이거 진학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요. 학생들도 부모님 실망시키기 싫어하거든요. 그랬을 때 공부 열심히 해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60%, 65% 어떻게 되면 되겠니? 라는 거 정도는 그렇고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요거는 좀 진부할 수 있어. 출석률 안 좋은 친구들. 중요한 거는 첫 결석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결석하면 수업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한 수업을 이제 결석을 하면 그 다음 수업이 어렵고요. 두 번 결석하면 세 번째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그 수업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프지 않은 이상은 결석하지 않는다. 결석하지 않는 게 네. 기본 원칙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출석률 99%인데 파운데이션에서 1학년 진학 못한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전공들. 맞아요. 의대나 아니면 어려운 학교도 있잖아요. 뭐 A스타 요구하는 그렇죠. 그런 학교가 아닌 이상은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숙제 제때 안 내는 학생들. 어때요? 그 데드라인 어기면 솔직히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제는 점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필기시험을 내가 만점을 받았다 해도 A를 못 받아요. 근데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잘해서 제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듣는 말입니다. 끝까지 하려다가 늦었습니다. 99%는 그렇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런 습관은 버리는 게 좋아요. 작년에 한 학생이 6월 1일 12시라고 했을 때 11시에 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노트북에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익스큐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네, 아쉽게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전날 냈어야지. 맞습니다. 네,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어요. 하루 전에는 제출을 해야죠. 맞습니다. 학생들과 프로세싱을 하면서 느낀 건데 숙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웬만하면 특히 남학생은 기숙사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취를 하게 되면은 장점도 물론 있지만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고3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취를 했을 때 단점들이 좀 많아요. 여기서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장님? 유혹이 많죠. 네. 네. 아래 불금 파티를 합니다. 그렇죠. 파운데이션은 고3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자취보다는 기숙사, 맞습니다. 무조건 기숙사. 그리고 나는 내가 잘 컨트롤할 자신 있어. 그래도 기숙사야. 이유는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맞아요. 자취는 내가 유틸리티도 빌도 내야 되죠. 하수구라도 막히잖아요. 그거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인터넷 고장 나잖아요. 인터넷 안 돼요, 집에서. 자취는 대학교 가서 하자. 그리고 남학생들 여자친구 생기면 성적 무조건 떨어집니다. 100%. 100%입니다. 100%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여학생들은 생각보다 성적 안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아슬아슬해질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자, 여자친구 사귀지 마세요. 남자친구 사귀지 마세요. 우리가 해서 강요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드리는 보통 조언은 여자친구 생겨도 적어도 출석은 하고 과제는 내자 부탁을 해요.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죄송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영어로 100%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돼, 연애를. 또 뭐 다른 케이스 있을까요? 실패율을 높이는 요인. 저희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한국 친구들하고 많이 연락하면 안 돼요. 너무 좋은 포인트네요. 네, 친구들하고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 현지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맞아.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순간 시간대도 안 맞아서 내 밸런스가 깨지고요. 두 번째는 그리워집니다. 적응이 점점 느려져요. 같은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랑 조금 더 관계를 가깝게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실패율을 낮추는 가장 간단한 팁. 프린터를 사자.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네, 프린터를 사자. 물론 학교에도 프린터 쓸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집에서 언제든지 내가 프린트할 수 있는 거와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프린트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집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그 자리에서 프린트하는 거 중요해요. 잉크랑 종이값 아끼지 말자. 맞아요. 그러니까 네. 프린터 영국에서 안 비싸요. 10만 원도 안 합니다. 어디서 사야 하나요? 이베이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집에 옵니다. 그러니 프린터 사자.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추천해요. 프린터 사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정을 실패했어요. 혹은 실패할 것 같아요. 거기서 끝인가요?